안녕하세요. 심리선생입니다. 오늘은 6강 밝고 자신 있는 사람 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부주제로 밝아지려면 빛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빛이 있어야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등불을 하나씩 갖고 있을까요? 밝지 못하고 자신이 없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유를 두 가지로 크게 이제 제가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빛이 부족하다. 빛이 뭐냐? 어릴 때부터 지금 현재 모습이 되기까지 빛과 같은 좋은 경험들, 에너지가 될 만한 긍정적이고 성취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냐 없냐 하거든요.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 부모님이 혹은 본인 스스로가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라고 하는 것과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는 그 경험적인 그 장면이 여러분들 기억 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억 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장면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그게 빛으로 이렇게 발할 수 있겠는지. 자, 그래서 내가 현재 자신이 없고 빛이 밝지 못하다라는 건 과거의 나의 많은 경험들이 밝고 좋은 경험으로 기억이 남아있다기보다 어둡고 상처 많고 답답했던 그런 기억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자신이 없는 이유는 두 번째로 스스로 본인이 뭔가 시도해가지고 끝까지 성취를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큰 문제거든요. 자,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시도하는 거는 전혀 달라요. 시켜서 하는 건 말 그대로 그 사람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고요. 내가 스스로 하겠다는 건 내가 뭔가 자발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곧 나에게 다음에 시도할 때 그 에너지로 저에게 축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한 번이라도 가본 길하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갈 때 언제 더 자신이 있겠어요? 그렇죠? 한 번이라도 가본 그 길이 나에게 자신감으로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한 번도 가지 않은 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가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그 가본다는 그 개념 안에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서 자꾸 주장도 해보고 요구도 해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서 우리 요리 시켜 먹을까? 라고 했을 때 아무거나 너가 먹고 싶은 거 뭐 요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또 항상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만 들어주다 보니까 본인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그거를 원하는 거를 얻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없는 경험 때문에 자신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밝지 못하고 자신 없는 이유를 조금 더 상세하게 양육자의 입장에서 또한 현재 나 자신에게 그 하는 생각을 어떤 일을 시도하기 전과 과정과 결과면에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시도 전에 아이가 뭘 하기도 전에 이 차단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물론 아이들은 서툴고 얻을 게 뻔하고 못할 게 뻔하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치우기가 귀찮아서 혹은 애가 뭐 다치는 게 싫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돼, 하지 마, 그냥 엄마가 해줄게 라고 해버린다거나 또 뭘 이 과정에서 애가 이제 미흡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럴 때 그 과정에서 묵묵히 좀 지켜봐주고 격려해주고 하면 진짜 좋은데 아이고 또 흘렸어. 예를 들어 숟가락질을 배우는 과정에서 당연히 흘리죠. 근데 엄마가 흘리지 말랬지 하고 손을 떼인다거나 너 흘리니까 그냥 엄마가 먹여줄게 하고 엄마가 먹여줘 버리면 아이는 이제 자기가 자꾸 흘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장면이 좋은 기억으로 안 남게 되잖아요. 또 어찌어찌 해서 이제 끝까지 아이가 했어요. 근데 결과면에서 분명히 100% 한 번에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결과 가져다주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텐데 우리는 대체로 우리 상사나 또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스스로가 자신에게 그 안 좋았던 점
단점, 못했던 것만 언급하고 잘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두 번째 시도할 때 이 좋은 기억이 없는데 또 하고 싶겠느냐는 거죠. 나 어떤 선수가 있었는데 공차기를 배우는데 알려준 대로 한번 해봤죠. 근데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옆에서 지도하는 사람이 계속 공 한 번 찰 때마다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선수가 그걸 계속 차고 싶겠어요? 그렇죠. 몸에 익히는 데까지, 습관이 되기까지는,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습관이 이 위치에 가기까지는 분명히 수많은 그 시행착오와 실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도하는 사람이, 또 양육하는 사람이 기다려주지 않고 부정적인 그 지적과 언급을 계속 하게 되면 아이는 자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높아도 저도 똑같이 그렇게 지적을 받으니까 하기가 싫더라고요. 자신감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자신감이 없다, 밟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실 때는, 아, 과거에 내가 밟고 자시는 경험이 부족했구나, 뭐 양육자로부터 그랬구나라고 그냥 인식만 하시면 돼요. 그렇다 해서 그분들을 탓하거나 원망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원인과 결과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차단할 수 있으면, 아, 저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럼 앞으로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서운 건 뭐냐면,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고 이미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했던 그 방식을 내가 나에게 한다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무섭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의욕을 꺾고 밟지 못하게 자신 없게 하는 요소들이 있었구나 라고 인지하시고 그걸 조금 교정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살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하고 그게 얻어지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내가 자꾸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 적어도 내가 나를 봤을 때, 아, 나는 내가 원하는 거를 표현할 줄 아는구나 라고 자기를 인식하게 돼요. 근데 그것도 못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거 말해주지 못한 나를 보면서 거기서 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요? 자존감까지 가겠죠. 자, 자신 없는 모습으로 살다 보면 직장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아무래도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겉으로 표현되는 게 자신 없는 모습이면 아무래도 자신 있어 보이는 친구에게 더 기회가 가고 또 평가도 아무래도 그렇게 받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밝을 수 있게끔 이제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제 어두운 내가 되잖아요. 침울하고 어둡고 하는데, 침울하고 어두운 사람을 우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점차 떠나가고, 난 또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사람이 또 아니기 때문에 누가 찾아와 주지 않으면 점차 이제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되겠죠. 필히 이제 좀 바꾸셨으면 좋겠는데, 자신 있게 사는 방법은 뭐 다른 거 없어요. 내 내면과 외면에 밝은 빛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되는데, 내면의 빛을 만든다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자존감과 의욕 회복하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훈련을 해보시고요. 오늘은 그 외부적으로, 외면적으로 밝게 빛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제가 어떤 친구를 보면서 제가 이제 만들게 됐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는데 선생님이 꿈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자신이 없어 보여요. 본인도 자신 없다 그러고요. 이 친구를 관찰해봤더니 이런 특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이 내가 좀 가지고 있다 싶으시면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 응애할 때부터 자신감 없게 응애 안 했거든요. 그때는 아마 우렁차게 자신있게 응애했을 텐데, 첫 번째는 목소리의 볼륨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자신이 있는 사람은 일단 목소리 톤부터 다르죠. 그래서 목소리 볼륨을 지금 내 볼륨 5다 그러면 한 10 정도로 좀 키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누군가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 문장을 단답으로 대답하는 습관은 이제 버리셔야 돼요. 중문장으로 좀 더 길이 있게. 자, 이것도 제가 미션을 줘봤는데 안 해보던 친구라서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동생이 정말 자신감 있고 리더십 있다고 그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한테 동생하고 너하고 대화하는 그 엄마가 물어봤을 때 답변하는 그거를 한번 관찰해서 기록해 갖고 와라 했는데 이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답변하는지.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먼저 질문하거나 자기 의견을 먼저 말하거나 주장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절대 먼저 말 잘 안 걸어요. 그래서 그걸 반대로 하시면 자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싫을 뿐이지 조금 한 번씩 두 번씩 해서 여러분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먼저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 이거 먹고 싶어.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요구하고 주장한 것이 거절당하고 오늘 그거 안 돼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낙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했다. 여기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미리 겁먹지 마시고 아니 언제나 본인 주장만 이렇게 100% 달성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상대방도 원하는 게 있을 거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고 주장하면서 서로 조율점을 찾고 그래 오늘은 그러면 짬뽕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항상 내 의견을 말하지 않고 뭐 먹을래 했을 때 그냥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자. 뭐 동생이 짜장면 먹으면 나도 짜장면 뭐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나는 내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 다섯 번째 그 내 생각과 감정을 일단 표현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 후의 결과는 그 이후 문제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친구의 답변하는 거 봤더니 끝 문장을 흐리더라고요. 네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자, 네 선생님이라고 정확히 끝 문장을 힘을 주어서 목소리의 볼륨을 정확히 표현하시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죠. 외면이 먼저냐 내면이 먼저냐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뭐가 됐든 간에 먼저 시도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두 친구의 그걸 보면 엄마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침 뭐 먹을래? 했을 때 이 언니는 밥 이렇게 표현했는데 동생은요. 엄마 나 엄마가 해준 누룽지 먹고 싶어 라고 문장이 어마어마 길죠. 이 문장에 뭐가 있어요? 엄마가 해준 누룽지. 자, 엄마가 그 과거 해줬던 누룽지가 나는 맛있었고 그걸 다시 먹고 싶어 라고 하니까 어때요? 본인의 그 감정을 표현했고 그걸 들은 엄마는 기분이 좋아서 누룽지를 해주셨겠죠.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주는 거죠. 자기가 이 답변을 함으로 해서 본인 감정 표현도 하고 엄마에게 아 우리 딸이 누룽지를 맛있게 먹었었구나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학원에서 무슨 일 없었어? 라고 했는데 언니는 답변이 공부라고 했고 동생은 뭐라고 했냐면 오늘 항등식 배웠어. 난 항등식이 방정식보다 재미있어. 이렇게 답변했는데 일단 뭘 배웠는지 엄마한테 구체적으로 알려줬고 본인이 무엇보다 뭐가 더 재밌다라고 본인의 감정 표현을 또 했네요. 그래서 문장 자체가 달라요. 자, 세 번째로 시내에서 뭐 살 거야? 라고 물으니까 동생은 내가 원하는 옷 있으면 살 거야 이렇게 했고요. 언니는 몰라? 있으면 사고. 같은 뜻인데 조금 어감이 다르죠. 그래서 원래 내면에 그 자존감이 있어서 자신 있게 표현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의 이 문장 답변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자존감이 어느 정도 있고 또 바깥으로 표현하는 이 자신감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이 동생은 의욕이 아주 왕성하고 리더십 있고 공부도 되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언니는 소극적이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저희 상담센터에 왔었는데 결국 그 내면에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특이사항으로 지금 표출이 돼서 결국 상담센터에 어머님이 깜짝 놀라서 오신 거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밝고 자신 있는 삶을 위해서 마음속에 이제 갖고 계셔야 될 생각들이 뭐냐. 이 언니가 동생하고 비교하면 한없이 작아지고 재미가 없고 더 의욕이 없겠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 없고 이런 마음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원래부터 밝고 자신이 있는 사람은 없어. 그렇잖아요. 원래부터 빛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어요. 혹은 누군가가 다 빛을 갖고 태어난다면 나 역시 빛을 갖고 태어났을 거예요. 그죠? 다 똑같게 태어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얼마든지 훈련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변화가 어렵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세 번째, 지금도 괜찮지만 바뀌면 더 좋을 것 같아. 지금도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사는 데는 그렇게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이게 사회 구성원이 되면서 또 많은 인간관계, 또 결혼 생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현재 고치지 못한 이 문제가 더 도드라지게 되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할 수 있을 때 하나씩 고쳐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로는 밝고 자신 있는 사람을 피하지 말고 한번 그 근처에 자주 가보세요. 그리고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모방이 가장 좋은 변화에 어떤 도움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한테 이론적으로 아까 설명했어요. 단답형으로 하지 말고 중문장으로 표현해봐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이제 동생이 자신 있다고 이렇게 엄마가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주 미션은 동생과 너의 답변을 기록 관찰해봐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되게 재밌었나 봐요, 그게. 그래서 본인도 아마 지금 이제 상담이 완료가 됐지만 볼륨도 아주 많이 높아졌고 문장도 아주 길게 지금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밝아지면 좋은 게 많죠. 효과를 제가 뭐 한 4가지밖에 안 썼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밝다는 거 빛이 있다는 거고 에너지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를 갖고 싶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생각들, 여러분도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표현해서 말할 수 있고요. 상대방에게 거절하고 싶은 것도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도 있게 돼요. 그리고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될 가능성도 높고 또 삶이 의욕적이고 생동감이 있죠. 자, 뭔가 내가 시도를 해야 얻기도 하고 안 얻기도 하고 이번에는 내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는데 자꾸 먹는 걸로 이야기하니까 죄송한데요. 먹는 게 중요하죠. 내가 이번에 먹고 싶은 걸 먹었는데 다음에는 저 친구가 먹고 싶은 걸 먹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핑퐁처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야 재밌는 건데 일방적으로 내가 계속 배려한다. 난 착한 언니니까. 나는 순한 언니니까. 이런 개념으로다가 여러분들 계속 상대방의 의견만 들어주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 원하는 거 얻지 못해서 의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착하고 순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원하는 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착하다의 반대말이 나쁘다가 아니라 어찌 보면 착한 사람들이 조금 약간 손해보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바를 뚜렷하게 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착한 심성은 유지하시되 본인이 원하는 거를 때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아닌 건 아니라고 또 맞는 건 맞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사람으로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에는 적어도 이 문제로부터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해보시고 자신 있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